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디지털 IT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이종호 부원장부라고 합니다. 먼저 바쁘실 텐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강의를 준비해 주신 고려대 강영우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이 원래 재미가 없고 짧게 해야 좋은 것 같아서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고, 일단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금년도 감독 검사 방향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에 저희 디지털 IT 본부가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이 됐고 이제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난 1년을 좀 돌이켜 보면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깝게는 7월에 SGI 정보 유출 랜섬웨어 사건이었죠. 그리고 8월, 9월 달에는 롯데카드 정보 유출, 그리고 또 9월에는 이제 국정자원 화재 사건, 그리고 연말에는 또 두나무 해킹 사건이 있었고 쿠팡 정보 유출, 최근에는 빗썸 5지급까지 한 해에 한두 번 일어날 것만 같은 이 큰 사건들이 한 하반기 중에 집중돼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본부가 신설 1년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 좀 부탁드릴 것은 지난 사건들을 한번 곰곰이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지난 사건들의 원인을 돌아보면 이게 엄청난 무슨 사이버 해킹 기술이,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다기보다는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발생한 사건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어떤 회사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취약점이 발견된 프로그램에 대한 패치를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뭐 퇴직자의 계정 관리, 또 접근 권한 통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암호화 키의 관리 문제, 그리고 또 이제 이중 체크 문제라든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다면 사고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이제 아마 경영진들도 계실 거고 또 실무자분들도 계실 건데, 각자 위치에서 정말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일들을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실무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정말로 이 우리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이런 내부 통제 절차들이 규정화되어 있는 것들을 철저히 좀 준수해 주시고, 실제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항상 의심하시면서 업무를 좀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독원도 그동안 사후 제재 위주의 감독을 해온다는 좀 비판도 있어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사전 예방적 보안 감독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결국 금년에도 이 디지털화 기술 발전 추이를 보면 또 이 해킹 사고라든가 이런 사고들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저희가 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업권에 계신 분들하고 또 저희 금융당국이 그때그때 소통하면서 이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또 업계에서도 충분히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6년 감독 검사 방향에 대해서 크게 4가지 정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 보안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AI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전자금융 관련된 부분, 그리고 네 번째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올 한 해는 금감원은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디지털 보안 환경에서 안전한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께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감독 패러다임부터 사후 조치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2월 27일 본격 가동한 통합 관제 시스템을 통해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보안 취약점 분석 평가 등을 강화하여 사고 개연성이 높은 고위험사를 선별하고 핀포인트 테마 검사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금융회사 스스로 사고 예방에 앞장설 수 있도록 CEO, CISO 책임 강화, 징벌적 과징금, 정보보호 공시 도입 등을 착실히 준비할 것입니다.
사후적으로도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 보건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중대 전자금융사고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합동 재해복구 전환 훈련 등을 통해 유사시 서비스를 신속히 재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AI와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AI 도입 활용 전 주기에 걸친 위험 요인들을 금융회사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즉 AI RMF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조만간 AI를 공정, 투명,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금융 AI 윤리 지침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질의 학습 데이터를 더 쉽게 확보 이용할 수 있도록 결합 활용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 전문기관의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 중인 클라우드 등 SaaS나 생성형 AI도 보다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연결된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빅테크 계열 대형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절대 다수의 플랫폼 이용자가 고객이고 대규모 신용정보를 집적하고 있어 유사시 막대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험관리,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등이 적절한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TMF 사태로 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안착을 지원하면서 경영지도 기준을 미충족한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신설된 조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하여 건전 경영을 확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신뢰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1100만 국민이 이용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이 신뢰받는 제도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 및 전산 시스템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업계에서도 파부 침주의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디지털 자산 감독 검사 체계 구축을 통해 2단계 법안의 효과적인 이행을 준비하는 한편 조사 시스템 고도화, API 거래에 대한 적출 심리 기준 마련 등 거래소의 시장 감시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지금 우리는 AI 디지털 혁명의 파고를 넘어 금융산업의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대전환을 위해서는 변화의 중심에 소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금융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혁신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혁신 속에 숨겨진 위험 요인과 보완성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식별 관리하고 유사시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고 대응 체계도 든든히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도 여러분들과 지속 소통하면서 금융산업 혁신과 소비자 편익 제고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디지털 금융 총괄국의 이석국장입니다. 2026년 디지털 아이 감독 검사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 구성입니다. 작년에 저희 그 디지털 IT 부문이 7개 부서 29팀으로 신설된 이후에 2년차가 되면서 7개 부서 32팀으로 확대되는 등 조직 구성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슬라이드에 붉은 글씨 중심으로 좀 봐주시면요. 먼저 사전 예방적 IT 감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 디지털 금융 총괄국 내에 디지털 리스크 분석팀을 신설했고요. 금융권 AI 혁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디지털 혁신팀의 명칭을 AI 디지털 혁신팀으로 변경했습니다. 한편 그 IT 검사국의 경우에도 은행과 금융 투자 부분에 붙어져 있던 그 IT 검사 기능을 일원화하면서 권역별 팀 형태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예, 최근 디지털 금융 동향과 주요 리스크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가운데 AI 등 혁신 기술이 널리 활용되면서 디지털 금융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이용자 측면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금융 수요가 급증하고 모바일 뱅킹 등을 활용한 전자금융 거래가 보편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빠르고 쉽게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침해 사고나 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에 다수의 피해자가 큰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금융회사들도 혁신 기술을 영업과 내부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익성과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었지만 전산 사고로 IT 시스템에 장애가 생기면 관련된 영업과 업무 전체가 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오픈 뱅킹, 클라우드, 플랫폼 등을 통해서 외부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휴하는 사례가 늘면서 상호 연결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고리 하나에서 발생한 사고가 이제는 다른 부분으로 쉽게 전이 확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디도스, 랜섬웨어, 해킹 공격이 지속 확대되고 있고요. 특히 해킹 세력들이 조직화되고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면서 공격 기법이 교모해지고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까 본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작년에 4월 SKT 유심 정보 유출부터 여러 가지 9월에 롯데하드 해킹이라든지 11월에 쿠팡 업비트 사태라든지 금년 1월 빗썸 오지급까지 그 IT 보안 사고가 금융 부분뿐만이 아니라 금융 외의 부분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에 신고된 우리 침해 사건 사고 건수가 보시다시피 2023년 1277건에서 24년 1887건, 25년 2384건으로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디지털 환경, 금융 환경이 변화하면서 위험 요인들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금융 확대로 사이버 공격의 대상과 범위가 위탁 연계된 제3자라든지 망분리 예외 대상이라든지 오픈소스나 소프트웨어 공급망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해킹 세력의 사이버 위협이 지능화 조직화되면서 침해 사고 피해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반면에 사이버 보안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이나 사고 예방 체계는 이렇게 진화하는 위험들을 대비하는 데 충분한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도 정보 보안을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규제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데 치중해서 보안 투자나 인력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보안상 취약점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제때 보완하고 있는지, 침해 사고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서비스를 신속히 재개하기 위한 사이버 보건력은 충분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제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 IT 리서치 기업 가트너는 26년 10대 전략기술 트렌드 중 하나로 선제적 사이버 보안을 손꼽으면서 사후 대응 중심의 방어 전략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경제저널 포브스도 사이버 보안 2026 6가지 전망과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사이버 보안을 단순 IT 센터 비용이 아닌 전사 차원의 주요 전략으로 다루는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들을 공유하면서 2026년 디지털 IT 부문의 감독 검사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본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안전한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안전한 디지털 금융,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두 가지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안전한 디지털 금융을 위해서는 사전 예방적 감독 검사, 디지털 보건력 강화,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세 가지 과제를, 책임 있는 금융 혁신을 위해서는 금융 AI 활용의 신뢰성 확보, 데이터 활용 결합 활성화, 망불례 규제 개선 등 세 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소비자는 디지털 금융을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는 보안 사고를 예방하면서도 혁신을 통해 그 성장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IT 리스크를 조기에 식별해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 감독 검사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2월 말에 본격 가동한 통합 관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보안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자금융 기반 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의 시력선도 제고하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IT 자산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금융회사에서 제출한 취약점 보고서를 저희가 면밀히 분석하고 그 취약점 보완 계획의 수립 이행 여부도 점검해서 실질적인 사고 예방 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IT 리스크를 상시 점검하고 고위험사를 선별해서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IT 리스크 계량 항목에 사고 개연성이 높은 지표들을 보강하여 상시 감시하고 보안 통제 현황 점검 등을 통해서 선별한 고위험사에 대해서는 핀포인트 테마 점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체 금융권의 IT 내부 통제 체계도 확립해 보겠습니다. 5대 IT 기본 통제 실태를 자체 점검 보완토록 한 뒤 고위험사에 대해서는 수시 검사를 통해서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해킹 방지, 비상 대응, 제3자 서비스 등의 핵심 리스크에 대해서는 정기 검사를 통해서 운영 실패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고 대응 체계 정비, 비상 대응 훈련 등을 통해서 금융의 디지털 보건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대 전자금융사고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금융회사의 IT 사고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합동재해복구 전환 훈련, 블라인드 모의 해킹, 버그 바운티 등의 대응 훈련도 내실 있게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 IT 안전성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여기에는 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의 최종 책임자를 대표이사로 명시하고 CISO의 권한과 신분을 보장하는 등의 경영권 책임 강화 방안과 대형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취약점 보완 조치 미이행 등에 대한 이행 강제금 등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 그리고 자발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보호 공시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착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책임 있는 금융 혁신을 위해 AI를 신뢰성 있게 활용하고 데이터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혁신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금융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AI 활용 전 주기에 걸친 위험들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AI RMF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AI 활용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윤리 규정도 저희가 제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결합 품질 제고, 결합 데이터 사용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의 보안 통제 실태도 저희가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망분리 예외 등을 통해서 AI 금융 혁신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생성형 AI 규제 특례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고 변경 절차도 간소화해 보겠습니다. 또한 사스를 샌드박스 신청 없이 정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행착취 개정도 지금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금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IT 부문 감독 검사 방향을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들이 계시면 이후에 질의응답 과정이나 세션 2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자금융감독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전자금융 감독 검사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입니다. 먼저 전자금융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2026년 전자금융 감독 방향 그리고 전자금융 검사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금융업 현황입니다. 모바일 결제를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거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지와 선불 등을 통한 전자금융 거래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전자금융업자의 수도 지난해 말 현재 241개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지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먼저 즉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경영지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의 조치 요구 등 행정조치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다음은 1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전자금융업자의 재무정보, 법규 준수 현황 등에 대한 공시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지사가 보유한 정산자금을 신탁, 예치 또는 보증보험 등의 방식으로 외부 관리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금감원 행정지도를 통해 외부관리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부터는 법상 의무로 시행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 등 행정조치가 부과됩니다. 다음으로 전자금융업 진입규제가 합리화됩니다. 이커머스 등과 같이 자기 사업의 일부로 내부 정산하는 경우에는 26년 12월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 밖에 분기별 전자금융 거래 규모가 300억 원을 초과하는 피지사에 대한 자본금 상향 의무, 그리고 대주주 변경 시 변경 등록 의무 등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감독 검사 체제입니다. 전자금융업 관리 강화 필요성 등에 따라서 25년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전자금융감독국과 전자금융검사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국 7팀 체제로 전자금융업 감독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전과 전략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자금융감독 검사 조직을 효과적으로 가동하여 전자금융업의 건전 경영과 소비자 보호 규율 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용자 피해 유발 요인의 검사 역량을 집중하여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자금융 업계와 소통하고 호흡하면서 이러한 비전과 전략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금융 감독 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전자금융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전자금융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선불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비자에게 사전 통지토록 하고 공정위의 신유형 상품권 약관 개정 등에 맞추어 전자금융업 약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점검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법상 의무로 도입된 별도 관리, 외부 관리 제도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를 위한 예치 계좌의 전산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따른 피지사 정산자금 관리 실태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결제 수수료 제도를 합리화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가맹점 수수료 부과 사례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한편 결제 수수료 공시 대상 회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맹점 수수료 고지 범위와 고지 시기를 명확히 하고 결제 수수료가 변경될 경우 가맹점 고지 의무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전자금융업 건전 경영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도 기준 미준 수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경영지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법상 신설된 조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에 신설된 경영공시 제도의 세부 운영 기준을 제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전자금융업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정금업 등록 절차를 효율화하겠습니다. 등록 심사 진행도 등에 따라서 신청회사를 분류하고 사전 그룹 면담을 실시하는 한편 전자금융업 등록 매뉴얼 개정 등을 통해서 업체의 규제 이해도가 제고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TMF 사태를 계기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위 법규 등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사항에 대한 특례 부여 등 규제 샌드박스 심사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금융 검사 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테마 점검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용자 권익 제고를 위한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의 충전 방식, 환급 조건 등을 중점 점검하고 전자금융업자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구축 현황을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대출 모집 법인의 비교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전한 영업 질서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범죄와 직결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정식 가상계좌 발급 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한편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는 피지사에 대한 업무 처리 기준을 도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도박에 악용되는 무기명 선불에 대한 통제 관리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중심의 효율적인 상시감시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영향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상시감시 및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형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전통 금융회사 수준의 정보 보안, 내부 통제 체계를 갖추도록 밀착 상시감시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중소형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해서는 간편 지표 중심으로 시스템 기반의 상시감시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가상계좌와 관련한 이상 가맹점 추출 및 불법 연계성 확인 등 상시감시 인프라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6년도 가상자산 감독 방향을 발표할 가상자산 감독국장 최항석입니다. 발표 내용은 먼저 최근 가상자산 시장 동향을 살펴보고 가상자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그리고 이러한 여건을 반영한 2026년도 가상자산 감독 업무계획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입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은 2025년 10월 이후 미국발 다양한 악재 등의 영향으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2025년 10월 8일 역사적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최근까지 약 46% 하락하였으며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알트코인도 40에서 60%대의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및 이용자 현황입니다. 2024년 말 이후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 수는 27개사로 24년 말 이후 15개 사업자가 영업 종료 및 중단하였고 25년 6월 말 기준 원화 코인마켓의 시가총액은 95.1조 원으로 24년 말 대비 11.7%가 감소하였습니다. 반면에 이용자 수는 1077만 명으로 1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상자산 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입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는 법상 의무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과 7종의 자율규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주로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금융정보법은 진입규제로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의무와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율규제는 가상자산의 상장, 이상거래 감시, 가상자산의 보관, 관리, IT 안정성 및 피해자 보상과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 관련 모범 기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입법안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사업자, 시장, 이용자를 아우르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법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 입법안들을 포함해서 공통적으로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해서는 사업자 유형을 세분화하고 유형별 진입 규제와 영업행위 견전성 규제를 도입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거래 지원, 발행 및 유통 공시, 불공정 거래 규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발행인 요건, 준비자산 관리, 모니터링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이슈입니다. 지난 10년간 높은 외형 성장을 달성한 만큼 이제는 그에 걸맞는
내부 통제, 시스템 안정성 강화 등 질적 성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부 통제 위험 관리 측면에서 증권시장은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증권사 등으로 기능이 분산되어 상호 견제가 가능하지만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기능이 집중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구조적 안정성이 취약하고 내부 통제 인식 및 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 안정성 측면에서도 소극적 전산 투자 경향과 잦은 전산 장애, 오류 반복 등 성장 규모에 비해서 전산 시스템 안정성이 다소 취약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 점유율 및 단기 수익 등 외형 경쟁에 치중하면서 시장 왜곡 및 이용자 피해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며 기존 금융과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위험 전이 관리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가상자산 감독 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디지털 금융총괄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는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 조사 체계를 구축하여 질서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감독 전략으로 2단계 입법에 따른 새로운 감독 체계 구축과 내부 통제 시스템 고도화 등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시장과 사업자 분석 강화 및 진입 퇴출 관리를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테마 기획조사 및 조사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단계 법 이행을 위한 신감독체계 구축입니다. 금년 1월 디지털 자산 기본법 도입 준비반을 신설하여 2단계 입법 및 하위 규정 제정 작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 지원 관련 공시체계 마련, 디지털 자산 사업자 및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 인허가 관련 절차, 서식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부 통제 시스템 고도화와 관련하여 최근 금융위, FIU, 금감원, 닥사가 공동 구성한 TF에서 원화 거래소의 내부 통제 및 전산 시스템 구축 운영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여기에서 인지된 미비점을 반영하기 위한 자율 규제 개정 및 전산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장 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수수료를 기능별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공시토록하여 이용자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방안 마련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CEO 간담회, 준법 감시인 워크숍 등을 통해 업계와의 소통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래소의 오픈 API를 활용한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 및 재무 동향 분석을 통해 시장 및 산업 현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검법상 사업자 신고 심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한편 앞서 말씀드린 사업자 영업, 재무 동향 분석을 통해 파악된 한계 사업자의 불건전, 불법 행위 가능성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수시검사 등을 통해 부당 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IT 안정성 관련 테마 점검 등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정 조사 조치를 통해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시장 감시를 통해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높은 중점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유통 초기 시세 조종, API 주문을 통한 거래 등 주요 고위험 분야에 대한 기획 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사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시세 조종, 혐의 그룹 자동 적출 기능 개발 및 고도화, AI를 활용한 가상자산 관련 언론기사 모니터링 체계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 대응 역량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래소의 시장 감시 역량 강화를 위해 시세 조정 주요 수단인 API 거래에 대한 별도 적출 심리 기준을 마련하고 불공정 거래 예방 조치 및 시장 정보 제도 고도화, 그리고 가격 제한 및 시장 간 주문 제한 등 시장 안정 장치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상 업무 계획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